이제 영어의 시작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소리인데, 저희가 소리를 어떻게 아이한테 영어의 소리를 어떻게 들려줘야 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게 중요한 이유가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딱 태어났을 때 항상 뱃속에 있을 때부터 듣고 있는 소리가 있죠. 바로 엄마의 목소리, 아빠의 목소리인데, 그 소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영어를 이제 안정적으로 잘 시작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소리다. 곧 엄마 아빠의 목소리다.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가 영어를 시작을 해주면 좋은데, 그것보다 이제 조금 어머님들이 자신감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자신감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걸 다 떠나서 처음에 영어의 시작은 부모님께서 이제 도와주는 게 제일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실제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파닉스 상담을 하러 오시거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상황적으로 해주실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본 다음에 안 되겠다라고 하면 이제 학원에서 하기도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모든 언어는 동일하게 언어의 시작은 소리로, 예, 소리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리로 시작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문자를 저희들이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근데 문자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저희가 자동화가 될 때까지 좀 기다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태어나 가지고 목소리 듣고 엄마, 아빠, 맘마를 할 때, 그때 뭐 글자를 먼저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가나다라 마법사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소리 먼저 듣는다고 했죠. 그럼 영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시작을 할 때 뭐부터 해야 되냐면 A, B, C, D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먼저 뭐 애플, 뭐 스트로베리 등등 영어의 소리를 좀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태어나고 한 24개월이 지나기 시작할 때부터는 이제 저희 귀가 좀 다치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다치느냐? 저희 한글에 최적화가 되는 거죠. 한글에 최적화가 된다는 건 뭐냐면 이제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 네, 언어마다 주파수가 있거든요. 토마티스 연구에 따르면 그런 주파수가 있는데, 그런 주파수가 이제 한글에 최적화되게 되죠. 그럼 이제 저희가 여행을 갔을 때 왠지 저희가 여행을 갔을 때 좀 시끄러운 민족이 있죠. 시끄러운 민족은 주로 어느 민족이죠? 중국 사람들. 그 다음에 좀 뭐 여행 가는데 좀 존재감이 없는 것 같다. 근데 사람은 많이 보이죠. 이제 그런 민족은 일본어. 그럼 저희가 이제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게 한글의 주파수 영역이 중국어보다는 낮아요. 그리고 일본어랑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일본어보다는 조금 더 낮아요. 일본어가 저희 나라보다는 더 낮아요. 그러니까 저희 귀에 들릴 때는 조금 더 이제 차분하게 들리고 조용하게 들리고 또는 시끄럽게 들리고의 차이인데, 영어를 시작을 할 때 이제 무작정 틀어주면 안 돼요. 무작정 틀어주면 안 되고 항상 엄마가 옆에 있을 때, 그러니까 최대한 편안한 상태에서 영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하면 아이가 편안하게 영어의 소리를 받아들일 수가 있죠. 어, 고양이가 물건을 떨어뜨려서 그래서 영어의 소리를 이제 안정적으로 들을 수 있게 해주면 좋은 거고, 특히 이제 엄마가 함께 있으면서 들어줄 수 있으면 더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알아야 될 게 한 12개월, 그 다음에 24개월 가면서 가청 주파수 영역이 이제 한글에 최적화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어렸을 때라도 영어를 규칙적으로 하루에 뭐 너 들어 이렇게 하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엄마랑 함께 있을 때 듣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영어를 스트레스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어의 시작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영어가 시작이 됐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문자와의 자동화를 가져와야 돼요. 주로 파닉스 같은 거를 배울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어, 저희가 이제 글자를 가르쳐 주고 그 글자를 읽게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bus가 있다, 버스가 있다라고 하면 b는 붓소리가 나고 u는 어소리가 나고 s는 수소리가 나서 이게 합쳐지면 버스야라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영어를 저희는 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영어를 배우면 처음 진입할 때 굉장히 머리가 아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소리 들을 수 있는 거에 자연스럽게 가는 게 가장 좋은데, 거기 그런 게 아니라 글자부터 배우게 된다라고 하면 아이들 눈에는 저희 아이들이 영어뿐 아니라
한글 글자를 인지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24개월부터 조금씩 되는데 대개 32개월에서 36개월이 지나가면서 글자라는 거를 보게 돼요. 근데 그때도 글자라는 거를 그림으로 인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영어 한 단어를 봤을 때 저희 눈에는 애플 하면은 APPLA가 보이긴 하지만 애들 눈에는 그게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이들 눈에 제일 먼저 보이기 시작하는 글자가 뭐냐면 APPLE에서 A하고 E가 보여요. 그러니까 중간에는 PPL은 잘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인지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억지로 이제 강제로 인지를 시키려다 보면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점점 그 글자를 피하려고 해요. 저희가 불편하거나 조금 힘들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죠? 피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시작한 아이들이 소리의 도움 없이 소리가 없이 문자만 시작을 했다 라고 하면은 굉장히 영어를 힘들게 배우는 거죠. 거의 뭐 그러니까 영어를 배울 때마다 영어 소리를 들을 때마다 엄마와 함께 시작 안 했거나 또는 편안한 상태에서 영어의 소리가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 대개 한 70% 이상은 조금 이제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건 마치 뭐와 같냐면 저희가 이제 인도를 가다 보면 갑자기 이제 큰 트럭이 지나가거나 버스가 지나가면 제가 깜짝 놀라잖아요. 그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쵸? 그 아이들이 영어 소리를 들으면 그런 것과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귀에 거슬리는 것 같으면서도 괜찮은 것 같으면서도 좀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엄마랑 같이 듣고 나서 문자를 알려줘야 되는데 애들 눈에는 APPLE를 구분해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첫 글자와 끝 글자부터 인지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제 그거를 그 정도로 만족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파닉스를 시작을 하다 보면 처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사이트 워드 말씀드렸잖아요. 사이트 워드로 이제 영어를 시작을 하다 보면 애들이 처음에 글자를 안 봅니다. 글자를 안 보고 어떻게 하냐면 암기를 해요. 처음에 이제 아이들이 파닉스를 들으면서 소리를 암기를 하는데 엄마의 마음은 뭐냐면 글자를 배우니까 글자를 읽었으면 좋겠는데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외운단 말이죠. 그럼 이제 엄마가 좀 마음에 안 들기 시작을 하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처음에 애우는 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고 애우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는 아이가 발달을 하고 있고 영어 공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어렸을 때 뭐 배웠던 동요가 아직도 뭐 그냥 다 부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귓가에 맴돌기도 하고 언제나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그런 노래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들리게 되면 저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소리라고 하는 건데 이 소리와 문자와의 자동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소리가 되고 그 다음에 문자 인지가 첫 글자 끝 글자부터 된다는 걸 저희가 알았으면 그 상태로 계속 시간을 가지고 조금씩 세 단어, 네 단어, 다섯 단어 한 문장에서 그렇게 늘려갈 수 있으면 돼요. 네. 그래서 문자 인지가 일어나면 부모님들이 생각하실 때 이제 좀 읽으니까 이제 원어민이랑 회화를 하면 좋겠다. 당연히 회화를 하면 좋아요. 회화를 할 수도 있고 근데 회화를 한다고 하는 것도 저는 조금 단계가 있다고 봐요. 저희 이제 한국의 상황에서는 원어민의 노출도 필요하고 뭐 기타 등등 뭐 국제 학교나 뭐 영유나 이렇게 다니면서 원어민과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 당연히 만들어지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그 회화를 한다는 거에 있어서 어렸을 때 배울 수 있는 언어의 한계가 있죠. 네, 한글 이상의 영어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화보다는 회화도 하면 좋고 우선은 소리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문자 자동화 가져온 다음에 리딩이 들어갈 수 있으면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문자가 이렇게 안정화가 됐다. 그 아이가 뭐 네 글자, 다섯 글자의 단어 정도도 인지가 된다. 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글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책 읽기를 하니까 영어책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데 결론적으로 한글이
먼저 가거나 따라와 주지 않거나 같이 가지 않으면 영어의 능력이 그렇게 높아지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리고 아예 이제 뭐 이민을 가서 살거나 외국에서 살 거면 그렇게 큰 상관은 없겠지만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영어 공부를 하고 또는 뭐 중국어를 한다거나 다른 언어를 할 때는 한글이 모국어로 자리가 잡히면 그거를 저희가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다는 건 뭐냐면 항상 한글 기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닉스를 하면서 저희가 항상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영어를 읽고 영어의 의미 파악을 하고 해석을 하고 뭐 읽기하고 회화를 하고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소리와 문자와의 자동화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한글, 한글 읽기를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한글 책 읽기와 영어 책 읽기가 같이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 이제 그 더 자세한 엄마 아빠의 역할도 있거든요. 그건 다음에 또 시간을 한번 잡아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읽을 수 있고 한글 책도 따라오는 상황에서 한 뭐 시작점이 다르겠지만 한 2년 차, 3년 차 정도 되었을 때 과연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영어를 하고 있는지 어머님들께서 궁금하시기도 하고 앞으로 더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도 궁금할 수 있는데 일단 저는 영어책 읽기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영어책 읽기를 할 때 저희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죠. 첫 번째가 이제 파닉스고 그 다음에가 리더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챕터스, 마지막 이제 클래식 리더가 되는 건데 이제 리더스를 충실하게 잘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리더스를 충실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제가 레벨업 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저희 어머님들의 로망은 영어책을 읽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일단은 해리포터. 해리포터 읽는 게 어머님들의 로망이 되죠. 근데 해리포터를 읽는 게 로망이 되는 것보다 가장 영어책 읽기 시작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주 쉬운 책들, 리더스, 에이토스 레벨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 학년 지수로 뭐 1학년, 2학년, 3학년 정도까지의 리더스 책을 들으면서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들으면서 읽는 것도 뭐 따라 읽기 방법도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아이에 맞춰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의 캐파시티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따라 읽기를 할 수 있는 능력과 그 다음에 머릿속에 그 스토리를 담아낼 수 있는 능력 그런 걸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레벨업을 시켜주는 게 좋고요. 근데 레벨업을 이제 하면서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항상 이제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 어떤 걸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냐면 스트레스 없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강제성 없이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욕심이 나니까 계속 진도를 빼고 싶고 책 두께를 두껍게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좀 해석을 했으면 좋겠고 단어를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마음을 내려놓으시면 어느 순간 아이가 두꺼운 책을 읽고 있을 거고 원어민을 만났을 때 피하지 않고 대화를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항상 제가 어머님들 상담 드리면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이가 내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계속 레벨업을 시켜줄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더스 아까 말씀드린 정리를 하면 소리 안정화, 그러니까 소리를 잘 듣게 해준 다음에 소리와 문자와의 자동화. 소리와 문자의 자동화는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아이가 이제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간판을 읽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가 바로 이제 문자와의 자동화를 이제 경험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아이가 한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문자인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도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아요. 이 처음에 파닉스 할 때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이들한테 접근을 하거든요. 그걸 가르치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 경험상 파닉스가 잘 진입이 되고 잘 된 아이들은 나중에 단어 암기도 잘 되게 되고 문장 이해 능력, 문해력이라고 하는데 문해력도 굉장히 높게 돼요. 근데 처음부터 파닉스가 의미와 그 다음에 글자 읽기로 가져간다라고 하면 이게 점점 아이가 하기 힘들어져요. 하기 힘들어지면 하기 싫겠죠. 그래서 이제 소리와 문자의 자동화를 가져온 다음에 리딩 단계를 크게 나누면 파닉스, 리더스, 챕터스, 클래식 이렇게 있는데 이제 리더스를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해주면 된다. 그리고 리더스에서는 절대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쌓아 올려가야 된다. 그리고 리더스 할 때 쌓아 올려가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아이에 맞는 영어책을 recommend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마다 읽기 방법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 아이가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를 고민을 해보시고, 일단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온라인 서점 같은 데서 많이 팔린 순서대로 찾아보시면 좋은데, 그게 또 우리 아이랑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판매 순서를 보시고 차근차근 구매를 해보시면 되고, 또 주위에 요즘 영어 도서관이나 또 영어책을 대여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어책을 대여해서 보는데, 중요한 거는 리더스를 차근차근 잘 쌓아가야지 챕터스가 잘 되는 건데, 리더스를 쌓을 때 해석을 강요한다거나 또는 내 아이를 힘들게 한다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어야 되고, 기초 기본을 가장 잘 닦아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영어 말을 하거나 중학교 교과 과정에서 그 미국 학년 지수로 한 2학년 3학년 정도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중학교 영단어가 나와요. 문법도 거의 그 정도 수준이면 나와요. 그러면 저희가 2점대 3점대 영어책이라고 하면 중학교 정도의 문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단어도 그 정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레벨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굳이 이렇게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단계를 잘 쌓아가야지 더 높은 단계로 갈 수 있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더스가 끝난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슬럼프가 오게 됩니다. 누구나 다 겪을 수 있고, 되게 영어책 읽기 하면서 한 3번 정도의 슬럼프가 오거든요. 처음 이제 파닉스 끝나고 리더스 들어가면서 이제 리더스의 서머리를 요구한다거나 할 때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때 그 다음에 이제 리더스에서 챕터스로 넘어갈 때, 그때도 이제 조금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때의 슬럼프를 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영어의 슬럼프의 시기가 이제 긍정적인 시기가 있고 부정적인 시기가 있어요. 그러면 긍정적인 시기라고 하는 건 뭐냐, 어머님들도 다 경험하셨고 저도 경험을 했고 아버님들도 경험을 했고 누구나 다 경험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sophomore slump라고 해가지고 2년차 증후군. 그러니까 어떤 일을 내가 시작을 했거나 뭐 운동을 배우기 시작을 했거나 좀 이게 재미있게 시작을 해서 뭐 한두 달 만에 포기한 게 아니고 열심히 해서 너무 재미가 붙어서 쭉쭉쭉 레벨업도 되고, 뭐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뭐 골프를 하기 시작하면 싱글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쭉 가다가 어느 순간 보면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이제 긍정적인 슬럼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시기는 누구한테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게 되는 거냐면, 내 자신을 또는 내 두뇌를, 내 몸을 좀 한 번 더 정비하는 시간, 그런 시기가 있어요. 네, 그 시기가 바로 영어책에서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포기하는 시기가 리더스에서 챕터스로 넘어갈 때죠.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알기 쉬운 게 뭐냐면, 뭐 헬로 리더를 읽다가 맥주리 하우스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첫 번째, 긍정적 슬럼프일 경우에는 당연히 안 될 수 있다. 안 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안 되는 이유는 많은 그 영어책 읽기를 하시는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단어가 부족하다, 문장을 이해하는 게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 그 말도 맞아요. 그 말도 맞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 경험을 해보니까 어떤 게 중요한 거냐면, 저 영어의 유창성이에요. 플루언시가 길러져 있지 않으면 챕터스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플루언시라고 하는 건 뭘까요? 플루언시는 뭐냐면, 내가 영어 텍스트를 보았을 때 생각도 하지 않고 의도치 않은 채로 그냥 봤을 때 쭉쭉쭉 자연스럽게 읽어낼 수 있는 능력. 발음이 좋고 안 좋고는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그냥 내가 악센트를 살려서 읽어낼 수 있느냐, 이걸 스토리를 좀 재미나게 읽어낼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유창성이거든요. 그러면 유창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리더스에서 챕터스로 못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영어책 읽기를 하다가 내 아이가 슬럼프가 와요. 슬럼프가 오는데 아이는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레벨업이 안 되고 정체가 돼 있는 것 같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점검을 해볼 수가 있죠. 첫 번째, 아이가 그 책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물어볼 수 있죠. 집중해서 충분히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도 그냥 옆에서 한번 바라보기만 해도 알 수가 있죠. 근데 잘 되고 있는데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유창성이 부족한 상태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유창성을 길러줘야 되는데, 유창성을 기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소리내서 따라 읽기 또는 소리내서 영어책을 읽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스톱워치를 놔두고 아이가 뭐 1분에 어느 정도의 단어를 읽어내는지, 그러니까 페이지를 보면 되게 책들의 한 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단어들이 비슷하거든요. 그걸 대략 이렇게 세어본 다음에 스톱워치로 이거 어느 정도 읽어낼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돼요. 그래서 초기 챕터가 됐는데 맥슈리아스 정도 읽을 때가 됐고 뭐 네이터 그레이트를 할 정도가 됐는데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안 되는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체크를 해봤는데 WCPM 분당 읽기 가능 단어 수가 100단어 정도가 안 된다 라고 하면은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을 길러주면 또 어느새 내 아이가 언제 힘들어했지? 라고 하면서 또 챕터스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슬럼프 시기가 왔을 때 긍정적인 긍정적인 슬럼프 같은 경우는 유창성이 결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유창성을 확보해 주면 되는 거고, 그 유창성을 아이가 잘 길러내면 이제 챕터스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영어 슬럼프의 부정적 시기. 이때 제가 실제 느꼈어요. 실제 경험한 게 부정적 스트레스가 올 수밖에 없는 아이들의 환경이 있더라고요. 그 환경 첫 번째 뭐냐? 그 이제 영어책을 읽고 오면 퀴즈를 보는데 퀴즈 개수를 확인하는 거. 네. 그게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긍정적 슬럼프가 있을 때 그게 당연히 못 볼 수 있거든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그게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확인이 되기 시작을 하면 아이가 나도 모르게 자존감이 떨어지게 돼요. 자존감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는 저희가 회피하게 되고 안 하고 싶게 돼요. 왜냐면 내가 괜히 혼나고 엄마한테 칭찬받는 게 아이한테 가장 행복한 건데 엄마의 칭찬을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부모님의 워딩이 중요합니다. 엄마 아빠가 어떻게 다독거려주고 어떻게 끌어줄 수 있는지 그 말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부정적 시기가 되지 않게 긍정적 시기가 되었을 때 그때 유창성을 확보해서 잘 넘어갈 수 있게 어머님들이 도와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영어의 시작과 오늘 이제 뭐 슬럼프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말씀드리려고 많이 정리를 해가지고 왔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이제 영어의 시작하고 슬럼프 시기 이런 거 있는데, 그리고 영어 공부하고 지금 이제 지금 뭐 클래식을 도전하고 있는 어머님도 계시고 이제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영어책 읽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내 아이의 능력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계속 요즘은 엄마표 영어도 잘 되고 있으니까 어머니께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주고, 중요한 거는 이제 아이로 하여금 스트레스가 최대한 없이 갈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스트레스 없이 간다는 게 어머니께서 이제 돌을 닦아야 되는 그 정도 경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많이 힘든 것 같지는 않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또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네. 그리고 제가 영어책 읽기를 하면서 이제 모든 분들한테, 그리고 영어책 읽기를 가르치시는 분들, 영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아이한테 집중을 시키시는 분들 모두 다 똑같이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거 영어 책뿐 아니라 영어 공부뿐 아니라 영어 회화, 뭐 문법, 그다음에 수학, 국어 뭐 등등 학습적인 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성공 경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공 경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이가 아주 어린 나이부터
성공하는 경험을 계속 축적해 가는 거죠. 성공하는 경험을 어떻게 축적을 해 나가느냐. 엄마 아빠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심부름. 또는 심부름 또는 이제 뭐 좀 가져다 줄래? 또는 뭐 너가 그러니까 저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항상 보상을 주잖아요. 그 보상이 절대 물질적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어린 나이에. 그래서 이제 심부름을 해주면서 아이가 이제 부모님께서 생각을 하는 엄마 아빠가 생각을 해서 이거는 비단 다 똑같거든요.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똑같아요. 저희도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고 직장에서도 내가 그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한테 잘해주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좋으니까 잘해주고 싶은데 잘해준다고 하는 건 뭐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거고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힘들지 않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한테도 뭐가 가장 중요한 거냐면 엄마 아빠의 칭찬을 받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거를 어머님 아버님이 조금 생각을 하셔서 성공할 수 있는 심부름 정도를 간헐적으로 또는 규칙적으로 계속 그거를 경험을 시켜주면 좋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애들이 만약에 피아노를 배운다. 피아노를 배우면 좀 자질이 있거나 센스가 있으면 빠르게 갈 수도 있겠죠. 빠르게 가다가도 슬럼프는 반드시 와요. 무엇이든. 그때도 어떤 워딩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속도와 그 시기가 당겨질 수 있다는 거. 항상 명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성공 경험을 습관화 시켜줘야 돼요. 이게 언제까지 중요하냐면 이제 요즘 저희 중학교 아이들 시험 기간이 다가와서 이제 시험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좀 많이 혼난 아이들 있죠. 그러니까 성공 경험이 없는 아이들은 좀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그 문제를 선택을 할 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고민을 많이 하는 게 꼭 뭐냐면 두 문제 정도? 네. 뭐 1번도 답인 것 같고 3번도 답인 것 같아요. 네. 이 고민을 정말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 경험이 없는 아이들은 성공한 습관이었기 때문에 성공했을 때 확신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못하면 조금 혼날 수도 있겠다 등등의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회피하는 증상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길러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거를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제가 좀 이제 어머님들과 좀 가까워지면 제가 이제 한 번씩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애들한테 하지 말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하지 말은 뭐냐면 이제 뭐 애들이 위험한 상황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뜨거운 걸 만지려고 한다거나 뭐 그럴 때는 나도 모르게 순간 좀 하지 마가 나갈 수가 있는데 좀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사춘기 정도까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 마란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하지 마란 말을 많이 들은 아이들은 학습 효과나 뭐 기타 운동에서도 조금 아이들의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 하지 말을 저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그쵸. 그게 진짜 어려워요. 네,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어려운데 이거는 이제 항상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줄여줘야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혹시 아버님도 듣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제 되게 어머님들이 육아를 하시니까 아버님들이 이제 퇴근하고 와가지고 딱 들어오셔서 밥 줘, 밥 차려, 배고파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집안을 한번 쑥 둘러보더니 집안이 왜 이래? 청소는 했어? 나 내일 셔츠 입어야 하는데 뭐 다렸어? 그것도 안 했어? 뭐야 이게 설거지는 이렇게 어떻게 이런 거가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생각 드세요? 바로 파이트죠. 바로 아이들도 똑같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애니까 아이들 되게 한 3학년까지는 정말 착해요. 엄마 아빠가 하는 걸 거의 들어요.
근데 4학년이 되고 5학년이 되고 6학년이 되면 표현을 하죠. 짜증도 내고, 아, 엄마 왜 그래? 라고 화도 내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내가 그냥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는 것도, 그러니까 아이가 영어를 배우는 것도 그렇게 나와의 상황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해주시면 아이가 영어뿐 아니라 다른 뭐 국어 공부가 됐던 운동이 됐던 뭐 이렇게 예능이 됐던 항상 자신감 있게 자존감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를 수 있는 게 뭐냐면 최 최악인가요? 그렇죠. 최악이죠. 네, 그런 경우. 근데 맞아요. 제가 이제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좀 아껴야 될 것 같아요, 말을.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성공 경험이다. 네. 성공 경험을 내 아이로 하여금 길러줄 수 있으면 내 아이가 성취해낼 수 있고, 성공 경험이 큰 아이들은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게 돼. 그러니까 뭔가 또 힘든 상황이 나오게 되거든요. 힘든 상황이 나왔을 때 그걸 헤쳐나간 애와 헤쳐나가지 못하는 애가 있어요. 헤쳐나가는 애는 어떤 아이냐면, 그렇죠, 성공 경험이 쌓인 아이들은, 내가, 그렇죠, 내가 이렇게 많이 성공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다가갔는데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해결을 해나가고 헤쳐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아이들이 뭐 초등학교 저학년이거나 또는 뭐 중학생이거나 정말 할 수 있는 거를 해낼 수 있게 플랜을 해주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게 된다라는 걸 명심해 주시고요. 영어책 읽기도 똑같아요. 영어책 읽기도, 그러니까 그 이제 오늘 또 어느 어머니께서 상담을 받고 가셨는데 그 좀 성토하고 가시더라고요. 유학도 다녀왔고 뭐 한데 지금 6학년 정도가 됐고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될게 걱정이 되고 한데 지금 영어도 안 된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뭐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안 될까 하니까 단어 외우는 게 힘드시대요. 단어가 단어 외우는 게 당연히 힘들죠. 저희도 힘들지 않았나요? 그죠? 단어 외우는 게 왜 힘들까?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단어 암기하는 것도 따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단어 암기가 안 되는 아이들이 진짜 있어요. 그런 아이들의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다 똑같아요. 잘 못 읽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영어 단어는 한 8글자, 10글자 정도로 구성이 되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나중에 이제 겪어야 돼. 수능이나 나중에 뭐 입사 시험이나 뭐 토플 등등에서 겪어야 되는 것들은 단어의 길이가 긴 건데 그런 거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부족해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리의 중요성 말씀드렸잖아요. 그 단어를 읽지 못하면 이게 외우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걸 못 읽어도 외워내는 애들이 있죠. 정말 똑똑한 아이들이고 그 방법을 아는 아이들, 외우는 방법을 알고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그 단어의 소리를 알고 있지 않으면 까먹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리를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아마 그러니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단어를 못 외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어머님 생각을 해보시면 첫 번째, 잘 읽지 못할 겁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가 있을 겁니다. 스트레스가 있을 겁니다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눈시울이 조금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스트레스가 뭐냐면 엄청 혼난 거죠. 단어 때문에. 또는 그러니까 아이가 안 되는 이유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단어가 안 되는 이유, 단어를 못 외우는 이유는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찾아주면 좋은데, 당연히 다른 아이들도 하니까 다른 아이들 하는데 그 아이는 못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과 다르니까. 근데
다른 아이들 하니까 너도 할 수 있잖아. 라는 저희가 이제 일반화를 시키는 거죠. 이때가 가장 힘든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그러면 당연히 뭐 단어가 안 되는 이유는 큰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거의 대부분 아이가 못 읽고 그 다음에 단어 암기에 대한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있고 제가 부담스러우면 어떻게 되죠? 안 만나요. 부담스러운 사람 있으면 어떡하죠? 만나지 않아요. 단어가 부담되면 얼마나 하기 싫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그, 그 단어를, 그 단어의 이미지. 그러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영어 단어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한번 같이 생각해 볼게요. school이라는 단어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학교 모습이 떠오르셨나요? 중학교 때 학교 모습이 떠오르셨나요? 아니면 아이를 키우고 계시니까 우리 아이의 학교가 떠오르셨나요? 그러니까 school이라고 했을 때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이미지는 다 다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 경험에 의해서 어떤 영어의 소리가 왔을 때 그 소리에 영어의 의미가 달라붙게 되는데 그 의미가 어떻게 달라붙냐면 이미지로 달라붙는 거죠. 근데 그 이미지는 뭐냐면 내 경험 속에 있어요. 내가 그걸 경험하지 못한 영어 단어면 정말 안 외워져요. 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전공 시간에 배웠던 영어 단어들이 있는데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한글로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네, 많아요. 저도 영어 단어 많이 까먹고 많이 다시 외우고 그러니까 이거를 영어책 읽기로 계속 이어가고는 있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용하지 않는 거죠. 네.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다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네. 이미지상에 달라붙을 때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고 그거를 써먹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고 이건 다 가지고 있는 건데 그렇죠. 진짜 많이 까먹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저희들이 좀 간과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제 정말 영어의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이 소리가 내게 되게 해줘야 되고 이게 자동화가 되게 해줘야 된다. 근데 이거를 수준별, 능력별, 단계별로 체계적인 교육이 되면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제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있으시면 하나 해주시면 그거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아이들이 영어를 시작해서 영어책 읽기로 영어 교육을 하면 좋겠고 영어책 읽기를 통해서 나중에 리더스, 챕터스, 그 다음에 클래식 리더가 될 때까지 영어책 읽기를 통해서 영어를 정말 잘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중간에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늦게 들어오신 분도 계시는데 그래도 좀 인원들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조만간 시간 잡아서 네, 또 라이브 방송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가 이제 댓글 달라고 했는데 댓글은 좀 부담스러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DM 오신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또 DM을 주시거나 하면은 제가 그걸 정리를 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 다음 라방은 이게 좀 자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또 들으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제가 더 힘이 불끈 날 것 같아요. 좀, 네. 다음은 또 제가 준비가 되면 또 질문이 들어오시거나